4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입주민 A씨. 하루는 집 앞 소화전에 무언가 글씨가 적힌 것을 발견했는데요. 소화전에 적혀있던 글씨는 생후 7개월 된 A씨 아기의 이름. A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A씨는 이내 현관문 옆에 적힌 의문의 숫자도 발견했습니다. 5759. 자, A씨가 이 숫자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이 숫자들은 고대 히브리어로 어린아이라는 뜻이었는데요. 에이? 진짜? A씨의 집 앞에 누군가 은밀히 적어놓은 이 암호. 그는 대체 누구며 이런 암호를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기분 나쁘겠다. 영화 숨바꼭질에 저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표시를 막 해놨죠. 어. 더 충격적인 건 당황한 A씨가 다른 세대 앞에 소화전들도 확인한 뒤였습니다. 해당 소화전들에도 입주민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자. 그리고 소름 끼치게도 소화전에 적힌 이름들이 주로 여성이나 노약자란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CCTV를 분석해 범인을 추적한 결과 드디어 범인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였어요? 자, 범인이 밝힌 충격적인 진실. 아, 저 우편물 배달할 때 헷갈리지 않게 이름을 적어둔 것뿐이에요. 네, 수많은 이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 아파트 괴담의 범인은 바로 우체국 직원. 생후 7개월 된 아기의 이름을 적어둔 것도 입주민 A씨가 아기의 이름으로 택배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깜짝 놀랐네. 그럼 얘기를 하고 써놔야지, 그거를. 아, 참 정말.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작게 표시했는데 이걸 알아볼까 한 네. 거죠. 5759는 뭐예요? 그 히브리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히브리어 전공자였어요? 괴담에 불을 지핀 이 의문의 숫자, 어린아이를 뜻하는 히브리어 5759는요. 사실 우체국 직원이 쓴 게 아니라 단순히 전에 사시던 세입자와 관련된 번호였다고 합니다. 근데 소름 돋을 일이죠. 네. 입주민들 사이에 공포가 생길 법한 일이에요. 우체부 아저씨가 일을 잘하려고 한 건 알겠지만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뭐 이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999년 5월 서울. 한 여성이 놀이공원을 찾았는데요. 와, 이게 요즘 그렇게 인기라며? 엄청 무섭대. 스릴이 장난 아니라더라. 진짜 기대된다. 이 여성이 탑승한 어트랙션은 무려 아파트 25층 높이인 상공 70m에서 시속 94km로 고공 낙하. 짜릿한 스릴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드롭타워였습니다. 아, 이 괴담. 이거 뭐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자, 오랜 기다림 끝에 드롭타워에 탑승한 여성은 잔뜩 들떠 있었는데 그리고 드디어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드롭타워. 10m, 30m. 서서히 올라가던 드롭타워는 상공 70m 꼭대기에 도달.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는 순간 3초 만에 지상까지 낙하했습니다. 아우, 이거 진짜 재밌다. 그치? 자, 그런데 정말 끔찍하게도 드롭타워 기계에 탑승했던 한 여성의 머리카락이 엉키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얼굴 피부까지 벗겨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여성은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저런 얘기가 있었어요? 나 저 얘기 엄청 퍼뜨리고 다녔어. 이거 우리 때 엄청 많이 했는데. 머리가 걸려가지고. 그치, 그치. 가죽이 벗겨졌다는 얼굴 얘기. 피부까지 벗겨지는. 그렇지. 당시 PC 통신을 통해 알려진 이 사건은 놀이공원 측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돈을 주고 입막음을 했다라는 뒷이야기까지 더해졌는데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실제로 수서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 진짜? 한 달 동안 놀이공원 인근 병원 응급실과 영안실 등을 조사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는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고요. 당시 수서경찰서 관계자는요. 수사 중 놀이공원의 다른 어트랙션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가 부풀려져 유언비어가 퍼진 것 같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저럼 또 뭐라는지 알아? 돈으로 경찰 입까지 막았대. 이런다 또?
저 진짜 너무 유명한 괴담이어가지고. 진짜 유명했어. 근데 얼마나 많이들 믿었으면 경찰까지 나서 조사를 했겠습니까? 아 저도 저거 타는데 저도 머리도 짧잖아요. 긴장했다니까요. 그럼 뭐 걸릴 거 없나? 걸릴 거 이렇게. 없나. 맞아. 자 그리고 이 드롭타워 괴담이 거짓인 근거가 또 있습니다. 이 드롭타워 구조상 이용객의 머리카락이 기계에 낄 확률은 거의 제로. 멀어. 기계와 이용객이 앉은 자리의 간격이 무척 넓기 때문에 이거 불가능합니다.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믿고 있는 놀이공원 어트랙션 괴담. 부디 괴담에 현혹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8, 90년대생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때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아주 유명한 추억의 괴담입니다. 뭐야 이거? 이거 10원짜리 기억나. 아니 그리고 500원짜리 하게 또 손 묶여 있는 거. 야, 자세히 알고 있네. 그 정도면 귀신 나왔겠는데? 뭐가요? 그렇게 다 알면 귀신 나와요. 아 그런 얘기도 나는 있어요? 안 믿었어. 이게 말이 돼. 당시 10원짜리에 다보탑 밑면을 확대해서 옆으로 돌려보면 김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1000원권의 투호에서 아래로 삐져나온 막대 끝에는 민이라는 글자가, 또 5000원권의 뒷면 비석에는 알지자라는 글자가 존재, 화폐 속에 무시무시한 사연이 있다는 일명 김민지 괴담입니다. 어느 날 한국조폐공사 사장의 딸 김민지 양이 유괴되는 사건이 발생. 안타깝게도 김민지 양은 토막 살해를 당해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됐고 범인은 끝내 잡지 못했다는데요. 조폐공사 사장은 죽은 딸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화폐 곳곳에 김민지 양의 흔적을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괴담의 증거로 제시된 실제 화폐들. 당시 국권 화폐에서는 앞서 보여드렸던 김민지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김민지 양의 살해 흔적까지 남겨져 있다고 하는데, 진짜? 50원짜리에는 꺾여진 벼 잎에 범행 당시 사용한 도구가, 낫. 100원화를 뒤집으면 이순신 장군의 수염에 김민지의 머리카락이, 어머머. 500원 화에 있는 학의 다리에는 꽁꽁 묶인 김민지의 팔, 그래. 저거. 그리고 끝으로 10,000원권에서는 세종대왕의 곤룡포에 김민지의 다리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폐에 숨겨진 김민지의 흔적을 모두 찾아내면 귀신이 나타나 사지를 찢어 죽인다! 라는 공포스러운 소문까지 떠돌았습니다. 너 어떻게 해? 난 10,000원을 몰랐어. 그래서 안 나왔나? 모른 척 하지 마. 아 진짜 몰랐어요. 있잖아. 10,000원 몰라서 살아있구나. 10,000원 몰라서 살아있나? 너 10,000원 모른 걸 다행이라 생각해. 다행이다. 못 볼 아, 뻔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결국엔 잘 들어맞는 스토리긴 했는데, 아니 뭐 결국 사실 아닌 거 아닙니까? 괴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한국조폐공사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조폐공사의 사장의 딸이 유괴, 살해된 사건은 없었습니다. 한때 전국의 어린이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김민지 괴담의 진실이었습니다. 야, 진짜 오래간만에 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추억이다. 야, 추억이다. 정말. 자, 이번엔 세계 4대 성인으로 추앙받는 공자와 관련된 충격적인 괴담입니다. 중국 고대 유교 경전 예기 이 단궁 상편에 실린 글귀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곡을 그치고 사자에게 가서 자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물으니 사자 말하길 해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공자 명을 내려 해를 엎어버리게 했다. 자, 예기 단궁 상편에는 중국 위나라 시절 공자가 아끼는 제자인 자로가 별난에 휘말려 처형당하는 사건이 서술돼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바로 요 해라는 한자입니다. 이 전해지는 괴담에 따르면 바로 인육으로 만든 젓갈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자, 공자가 해를 다 엎어버렸다라는 마지막 문장에 미루어 일각에서는 공자가 사람의 고기로 젓갈을 만들어 두고 먹었다라고 해석. 이른바 공자 식인설이 탄생. 지금까지도 많은 이가 이 괴담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공자 식인설 괴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자가 해형에 처해진 제자 자로의 인육으로 만든 젓갈을 보고 인육을 끊게 됐다며 이 괴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파만파 퍼져나갔는데요.
즐겨 먹다가 자로의 젓갈이 오니까 엎어버렸다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린 거죠. 잘 끼워 맞춘다. 과연 공자는 정말 인육을 먹었을까요? 괴담의 진실, 그 실마리는 앞서 말씀드린 이 해라는 글자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요 해라는 글자는 앞서 인육으로 만든 젓갈로 알려졌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좀 더 정확한 뜻은 과거 가혹한 형벌 중에 하나인 사람을 죽인 후 잘게 저며 젓갈을 담근다라는 의미의 동사. 그리고 두 번째, 잘게 저며서 만든 젓갈, 육장, 고기젓을 뜻하는 명사.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중국의 여러 학자들에 따르면 공자 식인설은 해라는 글자를 혼동한 데서 비롯된 낭설입니다. 이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사람을 죽여 젓갈로 담그는 해라는 형벌을 당하자 공자가 슬퍼하며 고기 젓갈 해를 다시는 입에 대지 않았다라는 게 올바른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를 인육으로 만든 젓갈이 아닌 단순히 고기 젓갈로 해석을 한다면 전혀 오해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성인 공자의 식인설 괴담, 이제는 믿지도 퍼뜨리지도 말아야겠죠. 2015년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 자, 이 두 기자님은 이 사진 보고 뭔가 연상되는 게 있습니까? 오징어 게임. 미니언? 그러네. 정답입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한 인기 캐릭터의 탄생 괴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귀염뽀짝 육회발랄 엉뚱한 성격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캐릭터 미삐언즈. 2015년 SNS를 중심으로 이 미삐언즈를 두고요. 이 캐릭터는요, 나치로부터 유래된 겁니다. 라는 살벌한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치? 그건 저기요? 아니지. 저게 왜 나치야? 아까 그 사진은 나치 관련된 사진인가? 하하. 그런가? 미삐언즈의 출생 첫 번째 의혹입니다. 미삐언즈는 나치의 유대인 어린이 피해자가 모티브다. SNS에서 시작된 글과 사진에 따르면 나치는 유대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치클론 B라는 가스 생체 실험을 진행합니다. 유대인 어린이들에게 헬멧을 씌워 가스를 주입했다고 하는데요. 이 헬멧이 바로 미삐언즈의 모티브가 된 사진 속의 저 헬멧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삐언이 과거 나치가 유대인 어린이를 뜻하는 말이었다라는 주장과 함께 그래요? 나치의 유대인 어린이 피해자가 미삐언즈의 모티브가 된 거라는 괴담입니다. 두 번째 의혹입니다. 미삐언즈 특유의 엉뚱함과 산만함은 나치의 생체 실험을 반영했다. 앞서 말씀드린 나치의 치클론 B 가스 실험 때문에 미삐언즈의 모티브가 된 유대인 아이들이 정신 이상 증상을 보였는데 이를 미삐언즈의 엉뚱한 성격으로 반영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혹. 미삐언즈의 알아듣기 힘든 외계어도 나치 때문에 생겼다. 독일어를 할 수 없었던 일부 유대인 어린이들이 생체 실험을 당하던 중 히브리어나 다른 언어로 말을 했는데 이를 알아들을 수 없는 나치에게는 외계어처럼 들렸고요. 이를 미삐언즈의 캐릭터로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데 너무 끼워 맞춘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할리우드에서 그러니까. 나치를 범죄 집단이고 악의 상징인데. 악의 상징을 그렇게 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삐언즈 출생의 비밀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미삐언즈를 둘러싼 의혹들을 촉발시킨 이 사진. 에헤. 나치가 활개치던 제2차 세계대전도 아니고 아하. 그보다 훨씬 앞선 1908년 영국 왕립 해군 잠수부들의 사진으로 밝혀졌고요. 헬멧도 가스 실험 도구가 아니라 그저 과학자가 개발한 잠수 장비였습니다. 하지만 가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미삐언즈의 출생과 관련된 근거 없는 괴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게 사진이 비슷하니까 또 그렇게 생기는군요, 괴담이. 재밌게 보던 그 영화가 나치 캐릭터가 될 뻔했네. 아휴, 이거 다행이네요, 진짜. 이거 동심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그렇죠. 집집마다 미삐언즈 다 끊을 뻔했어요, 그죠? 네. 미삐언즈는 귀여운 미삐언즈일 뿐입니다. 정치적 음모나 숨겨진 사연 이런 거 없으니까요. 애니메이션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으슥한 일본의 밤거리. 집으로 향하던 A씨. 아무리 걸음을 빨리 해도 점점 가까워지는 또각 구두 소리. 그를 뒤따라오는 정체는 바로
나 이쁘니? 그럼 너도 이쁘게 만들어줄게. 197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오랜 세월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바로 입이 귀까지 찢어진 여성, 일명 빨간 마스크. 어린 시절 빨간 마스크에게 두려움에 밤잠을 설친 기억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근데 실제로 봤다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짠가 싶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들으면서. 저도 저 얘기 듣고 한동안 뒤를 이렇게 막 보면서 걸었다니까. 좀 무서워서 막. 누구 발소리만 나면 엄청 맞아, 무섭고. 골목에서. 1978년 기후현 미노카무시에서 처음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입이 찢어진 여자에 대한 괴담은 한국으로 건너와 빨간 마스크 괴담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괴담의 핵심은 마스크를 벗으면 입이 귀까지 완전 찢어진 여자가 가위나 도끼, 낫 등을 가지고 다니며 사람들의 입을 찢어버린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유명 잡지와 신문들의 앞다퉈 특집 기사를 실을 만큼 그 파급력은 대단했는데요. 입 찢어진 여자 출몰에 경찰 출동. 홋카이도 초등학생 집단 히스테리 증후군 호소. 어린아이들은 공포에 외출도 거부. 두려움에 병원까지 찾게 만드는 등 소문에 소문을 더한 괴담은 전염병처럼 퍼져 일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근데 저 정도면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괴담으로 그냥 퍼뜨리는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설마 저게 정말 진실일까 싶긴 해요. 시작은 일본이었지만 이 빨간 마스크 괴담은 한국은 물론 또 중국과 대만 등 아시아 전역으로 삽시간에 퍼졌고요. 그로 인한 공포심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십 년간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많은 이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빨간 마스크의 정체 도대체 무엇일까요? 빨간 마스크 괴담의 탄생 원인은 다름 아닌 꽃가루. 꽃가루 때문에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알레르기? 돌연변이? 자, 일본의 한 방송에 따르면 빨간 마스크 괴담이 처음 들었던 1978년 기후현은 기록적인 꽃가루 날림이 있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자, 일본에서는 누군가 인사를 하면 마스크를 벗으며 답하는 게 예절인데요. 당시에 이 빨간 립스틱을 바르는 게 유행이어서 이런 사회적 현상이 과장된 괴담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도들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빨간색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거기서 괴담이 나왔다. 네. 빨간 마스크 괴담으로 어린 시절 공포에 떨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공포를 떨쳐내시고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길 바랍니다.